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연속형 데이터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속형 변수라는 것은 응답자의 연령이 궁금하다고 하신다면 주관식으로 35, 40, 나이를 숫자로 입력을 하는 것이 연속형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속형 변수와는 반대되는 범주형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범주형 변수라는 것은 보기 문항이 1, 2, 3, 5번까지 있는 내용들을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1과 2, 3에는 각각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각각의 나이를 해당 구간에 맞춰서 범주화 시킨 것을 바로 범주형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설문지를 작성을 하셔야 어떤 분석에 이용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손실을 최대로 줄이면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몇 개의 요약값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를 하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기술 통계 값을 통해서 보다 차후의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 값에는 크게 세 가지로 중심 경향값과 산포도 그리고 분포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포의 중심을 나타내는 평균이나 중위수, 최빈값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포의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에는 표준 편차, 분산, 범위, 사분위 범위 등이 있습니다. 분포의 모양을 나타내는 외도와 첨도가 있습니다. 먼저 중심 경향값에 해당되는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1부터 xn까지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데이터를 1부터 n까지를 더한 후에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면 바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병사가 지금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의 수심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수심을 확인을 해보니까 평균이 1m 50cm였습니다. 자신의 키가 1m 70cm니까 자신의 키보다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강을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사는 강을 건너다가 강 중간에서 익사를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극단값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몇 개의 극단값만 있어도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대표값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평균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의 크기,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값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를 이용을 해서 평균 이외의 값으로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중심 경향값에 해당하는 중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위수를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메디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측치로부터 준비된 데이터들이 x1부터 xn까지 총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 데이터는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한 상태에서 중위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한 상태를 바로 순서 통계량, 오더 스태티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x1은 크기 가장 작은 것, xn은 크기 가장 큰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신 상태에서 중위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홀수일 때는 전체의 샘플 사이즈에서 1을 더하고 2로 나누는 정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위치한 그 값을 중위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짝수일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한 하나의 관측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한 두 개의 관측값의 평균값 통해서 중위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최빈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도가 가장 많은 관측을 말합니다. 최빈값이라는 것은 한 개 이상으로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 1번을 보시면 3이 3개로 최빈값이 바로 3이 됩니다. 예시 두 번째를 보시면 2가 3개, 6이 3개로 마찬가지로 2와 6이 최빈값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를 보시면 빈도가 같은 숫자에 같은 내용의 같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빈도가 하나 이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빈값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빈값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대체로 평균이나 또는 중위수의 보조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세의 유아가 지금 4명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1세의 유아가 최빈값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포도라는 것은 퍼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분산에 관한 것입니다. 이 퍼짐 정도는 다음과 같이 보시는 그 표본 표준 편차는 전체 각각의 데이터에서 전체 제곱을 한 상태에서 각각을 다 더합니다.
그 후에 샘플 사이즈에서 1을 뺀 값으로 더한 값을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루트를 취해주면 표준 편차는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본의 분산은 이러한 표준 편차를 제곱한 형태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본의 분산을 알고 계실 경우에는 루트를 씌운다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알고 계신 경우에 제곱을 하게 되면 표본의 분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위와 사분위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 분포와 퍼짐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이것은 보조 역할로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분위수 범위 IQ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스 플롯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등분 한 것입니다. 사용하시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박스 플롯을 그려보셨다면 이 박스 플롯에 있는 다음과 같은 범위들이 바로 IQR, 사분위수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분위수 범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데이터들이 정기분포라고 가정을 한다면 평균을 중심으로 일정한 폭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퍼졌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분위수 범위가 너무 넓게 퍼진다면 정기분포의 가정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분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라는 것은 분포가 기울어진 방향과 정도를 나타내는 비대칭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이 외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0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분포가 기울게 됩니다. 0이 나온다면 이 분포는 좌우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석에 제한점이 생기게 됩니다. 첨도라는 것은 분포의 모양이 얼마나 뾰족한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포의 모양이 뾰족하다는 것은 정규 분포를 설명을 드리면 위의 부분이 펑퍼짐하게 넓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0보다 클수록 분포의 모양이 점점 뾰족하게 되는 것이고, 0보다 작을수록 분포의 모양이 평평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마찬가지로 정기분포와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갖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 있는 3강 연속형 데이터 소득, 지출액, 세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소득, 지출액, 세금이 연속형 데이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에 따른 기술 통계를 보기 위해서는 분석, 기술 통계량, 그리고 기술 통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선택을 하셔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ID는 절대 분석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결과값 창에 기술 통계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20명에 대한 평균은 368.55이고 표준 편차는 210.69421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최소값은 111, 최대값은 987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술 통계량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분석에 기술 통계량 그리고 기술 통계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변수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원하시는 통계량들을 선택을 하시고 계속을 클릭하신 다음에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산, 범위, 첨도, 외도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표준 편차 이외에 범위라든지 분산, 외도, 첨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 말고 소득을 신용 등급별로 기초통계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등으로 등급을 매겨 놓은 것입니다. 등급별로 소득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분석에서 평균 비교를 선택을 하시고 집단별 평균 분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평균 분석에 이 종속 변수에는 연속형 데이터가 되는 소득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에는 범주형 데이터에 해당되는 신용 등급을 다음과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셀 통계량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값이 결과로 출력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집단별로 평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 번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 설정 및 가설 검정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